시민참여센터가 주최하는 미주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가 올해도 워싱턴 DC에서 개최됩니다. 뉴욕 플러싱 KCS 경로회관에서는 초복을 앞두고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제 뉴욕 증권거래소와 유나이티드 항공, 월스트리트저널의 컴퓨터 시스템에 잇따라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불법 추심 활동으로 거둬들인 5천만 달러가량을 환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플러싱 제3공영주차장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서민아파트 건립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주최하는 미주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가 올해도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한인들의 정치력 결집과 신장을 위한 중요한 행사인데요. 시민참여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워싱턴 DC에서 2015 미주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20여 명의 연방의원이 참석하고 나경원 한국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미 전역에서 모인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결집은 물론 한인 2세들에게는 한인이라는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코리안 아메리칸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상당히 많이 고민하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별로 이제 존재감이 없었는데 중앙 무대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연방급 정치인들이 미주 한인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미주 동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올해 컨퍼런스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8080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8080 캠페인은 한인 시민권자의 80%가 유권자 등록을 하고 유권자의 80%가 투표에 참여해 한인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키우자는 풀뿌리 시민운동입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2016년, 17년도에 당선돼서 대통령이 됐다. 백악관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한인 사회의 정치력을 확보하고 또 행사하는 데 중요한 그 소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전역에서 8080 캠페인이 벌어지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컨퍼런스 참가 신청은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나 전화로 가능합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한인들은 교통편과 숙박 등이 무료이며 타주의 경우 최대 $250까지 항공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본격적인 더위를 알리는 초복입니다. 오늘 뉴욕 플러싱 KCS 경로회관에서는 초복을 앞두고 어르신들과 삼계탕을 나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계속해서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KCS 경로회관. 식당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대접할 삼계탕 준비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펄펄 끓은 삼계탕 한 그릇으로 어르신들은 몸과 마음을 모두 충전했습니다. 초복을 앞두고 점심으로 제공된 삼계탕은 모두 800여 명분. 메트로 슈퍼마켓 협회가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삼계탕입니다. 협회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와 추석을 다진 이민 1세 어르신들에게 초복이면 삼계탕을 대접해 경로 효친 사상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뉴욕에 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살게 된 동기가 우리 이민 1세 처음 오신 어르신들이 열심히 해갖고 초석을 닦아놔서 그 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 어르신네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8년째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고 있는 협회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에도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해 한인 사회에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어제 오전 비슷한 시간대에 뉴욕 증권거래소와 유나이티드 항공, 월스트리트저널의 컴퓨터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주식 거래까지 정지했는데요. 초동 수사 결과 해킹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연방수사당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컴퓨터 시스템 이상은 오전 9시 직전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가장 먼저 발생했습니다. 이후 유나이티드 항공의 문제점이 해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오전 11시 30분께부터 뉴욕 증권거래소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웹사이트를 통해 내부 기술적 문제로 주식 거래를 일시 정지했다고 밝히고 이어 해킹은 아니라고 공지했습니다. 주식 거래는 오전 11시 30분께부터 정지됐다가 3시간 45분 만인 오후 3시 15분부터 재개됐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거래 시스템이 멈춘 것은 2005년 6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홈페이지도 비슷한 시간대부터 원인 모를 이유로 작동이 중단됐지만 약 2시간가량 후 시스템이 정상화됐습니다. 해킹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례적으로 주요 시설에서 동시다발로 오류가 발생하면서 연방국토안보부는 상호 연관성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불법 추심 활동으로 거둬들인 5천만 달러가량을 환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주에서 피해를 입은 고객들도 총 590만 달러를 환불받게 됐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불법으로 거둬들인 크레딧카드 연체 금액을 환불하기로 지난 8일 연방당국과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체이스의 불법 추심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 52만 8천여 명은 총 5천만 달러가량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또 체이스는 뉴욕주를 비롯한 47개 주에 벌금으로 1억 3,6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했고 뉴욕주에는 벌금 1,130만 달러와 고객 환불액 590만 달러가 돌아옵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체이스가 연체된 카드 빚의 정보를 추심기관에 판매할 때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 연체 금액이 잘못되거나 빚이 없는 고객들에게도 추심이 들어갔습니다. 이번 합의로 체이스는 앞으로 추심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들의 정보를 판매할 때 계좌 정보를 일일이 검증하고 고객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버드대의 아시안 학생 입학 차별로 아시안 단체들이 연방교육부에 제기한 고발이 기각됐습니다. 다른 단체가 같은 이유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버드대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 학부모 단체 등 미국 내 64개 아시안 단체는 지난 5월 하버드대가 입시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연방교육부 산하 인권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하버드대의 아시안 학생 입학 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신입생 선발에서도 아시안 학생의 차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연방교육부는 이런 고발의 내용이 2014년 11월 공정한 입학 사정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단체가 하버드대학 총장과 입학사정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을 기각시켰습니다. 한편 하버드대는 이와 같은 아시안 단체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자체 입학 정책은 연방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아시안 학생을 많이 입학시켰고 지난 12년간 아시안 학생 비율은 17.6%에서 21%로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퀸즈 플러싱의 제3공영주차장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서민아파트 건립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8가구 규모의 서민아파트 공사는 내년 여름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이 플러싱 41번가와 메인스트리트 인근 제3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설 서민아파트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보존개발국은 올해 가을께 커뮤니티 보드 7의 승인을 받은 뒤 개발회사가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면 내년 여름께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플러싱 제3공영주차장 개발 계획은 지난 4월 처음으로 발표됐고 시공사로는 브루클린의 모네드나 건축이 선정됐습니다. 4만 3,200스퀘어피트 부지에 서민아파트 208가구가 들어서고 스튜디오와 원, 투베드룸 등 수백 세대와 함께 상가 및 커뮤니티 편의시설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 옥상에는 농장이 설치되고 태양열 패널 등 최신식 기술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을 늘립니다. 연방정부 세액공제의 혜택을 기존 20%에서 3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 세공제 혜택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연방정부 세공제 혜택을 20%에서 30%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50만 가구가 평균 $250의 세공제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010년 이전 수준인 25%로 혜택을 인상하고 연소득 $100만 이상의 고소득층은 세금을 올리는 내용으로 이 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법안은 지난달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크리스티 주지사는 부자 증세를 제외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 세공제만 30%로 인상하는 것을 제안하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9일에는 수정된 법안이 주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소득 수준과 결혼 여부, 부양 자녀 수 등에 따라 연방정부는 $503에서 $6,242의 세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뉴저지주는 앞으로 이 금액의 30%인 $150에서 $1,872를 제공합니다. Q44번 버스 노선이 셀렉티드 버스 서비스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서 플러싱 메인스트릿에 버스 전용 차선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운행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관계자들은 현재 플러싱, 자메이카, 브롱스 등을 운행하는 Q44번 리미티드 버스 노선을 셀렉티드 버스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셀렉티드 버스 서비스는 버스 탑승 전에 요금을 지불하고 전용 정거장과 전용 차선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현재 7개 노선에서 이 서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운행 속도가 15에서 18%가량 빨라졌습니다. 교통국은 키세나 블러버드와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사이 메인스트릿에 양방향으로 셀렉티드 버스 서비스 전용 차선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 교통국은 메인스트릿 전 구간에 전용 차선을 설치할 방침이었지만 지역 정치인과 상인들이 교통량 증가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면서 구간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Q44번이 셀렉티드 버스 서비스로 전환되면 현재 노선 중 브롱스에서 정거장 8개가 사라지고 파슨스 블러바드와 17번가, 21번가 메인스트릿, 노던 블러바드에 있는 정류장 등 4곳이 없어집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학생의 약 20%는 빈곤층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변 다른 학군들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주정부가 교육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에드빌드는 최근 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14,000개 학군별 학생 빈곤층을 분류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펠팍 학생 가운데는 20.6%가 빈곤층으로 주변 학군 포트리 13%, 레오니아 10.8%, 티넥 10.5%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반면 테너플라이와 잉그로드 클립스는 각각 5.5%, 8.3%로 낮았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뉴욕시에서 빈곤층 학생 비율이 높았습니다. 뉴욕시는 30.2%로 전국에서도 중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는 맨하셋이 3.6%로 가장 낮았고 폴트 워싱턴 6% 등 전국적으로도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다만 웨스트베리에서는 21.5%, 햄스테드 27.6%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에드빌드는 이번 통계를 통해서 학군의 소득에 따라 교육 예산 규모가 달라지면서 교육의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교육 예산을 지나치게 주민 재산세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라며 주정부가 교육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발물 제거팀이 출동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오전 9시쯤 타운 내 3가와 사우스 아드모 애비뉴 인근 아파트 건물에서 폭발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아파트 창문이 심하게 흔들렸고 꽝하는 굉음이 크게 들렸던 것으로 주민들은 증언했습니다. 폭발은 이 아파트 3층에 있는 한 유닛에서 일어났으며 거주자가 몰래 마리화나 농축액을 제조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폭발 당시 창문이 깨질 만큼 큰 위력이 있었지만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LA의 다운타운에서 한 비영리 단체가 무려 20톤에 달하는 눈을 뿌렸습니다. 아이들은 7월에 크리스마스를 즐기며 눈밭에서 신나게 놀았는데요. 그 현장을 김정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하얀 눈밭 위에 아이들이 신나게 눈싸움을 즐깁니다. 한 움큼 집어든 눈은 금세 커다란 눈덩이가 되고 한 아이는 손이 시린지 잠시 쉬는가 싶더니 이내 신발로 눈을 비벼대며 춤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I was actually surprised because I thought they were gonna have like a machine shooting out, but I saw this and I was like, "What's happening?" And 유니언 레스큐 미션이라는 비영리 구호단체가 마련한 오늘 행사에서는 무료 샌드위치가 점심으로 제공됐고 각종 개인 부스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Some are in a shelter, maybe not exactly the place that they want to be, but we want to make it a joyful experience for them while they're here. 아이들을 위한 눈놀이 행사는 올해로 1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1891년 창립한 유니언 레스큐 미션은 LA에서 가장 오래된 구호단체로 재난 피해 등의 응급 상황 시 쉘터와 음식 등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 구직자들을 위한 직업 교육과 카운셀링 등도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악어 가죽으로 만든 핸드백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중의 명품입니다. 그런데 이 핸드백을 만들기 위해서 해마다 수만 마리의 악어가 잔인하게 희생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필수품인 악어 가죽 핸드백. 수천만 원에서 심지어 수억 원에 달하는 가방도 있어 꿈의 가방으로도 불립니다. 과연 이 악어 핸드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악어 가죽을 공급하는 짐바브웨의 한 악어 농장. We do 42,000 skins a year. So we're the biggest nile producers in the world. 이곳의 악어들은 가죽질이 가장 좋다는 3살이 되면 도축당합니다. 핸드백 하나를 만드는데 악어 3마리의 뱃가죽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만든 가방은 평균 5천여만 원에 팔립니다. 그런데 악어 가죽을 벗기는 과정이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합니다. 살아있는 악어 목을 잘라낸 다음 긴 꼬챙이를 척추까지 집어넣습니다. And you plunge it down the spine. Takes the spine out completely right to the base of the tail. Then you take a rod with a pointed end and you prick the brain. 악어는 숨이 붙어있는 채로 이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역시 에르메스의 시계줄 재료를 공급하는 미국 텍사스의 한 악어 농장. 어두컴컴한 실내에 더러운 구덩이에 방치된 이곳의 악어들은 피부병을 달고 삽니다. Gators are classified as what leather their leather is used to them. Okay. The size is called a Watchman alligator. We'll go to France and we'll come back and we'll have to buy it for $2,000 as a watch. 여기에서는 가죽을 벗길 때 악어 머리에 총을 쏩니다. 하지만 종종 총을 맞고도 살아서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동물보호단체 페타는 텍사스 악어 농장을 주 정부에 고소하는 한편 악어 가죽 핸드백을 사지 말자는 캠페인 광고도 제작했습니다. Hello, excuse me. 악어 가죽 핸드백을 메고 있는 여성에게 가죽이 벗겨진 악어 한 마리가 귀여웁니다. Hey, I paid a lot for this. Well, actually, I paid a lot more. 인간의 이기심 속에 잔인하게 희생된 악어의 호소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볼티모어의 메릴랜드 대학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볼티모어 경찰은 7일 밤 10시 37분 각기 다른 차량을 탄 무장괴한 2명이 대학가 주변에 나타나 행인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메릴랜드 대학과는 관련성이 없으며 달아난 3-4명의 용의자들을 수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서민아파트 추천 방식을 놓고 평등권 침해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난 7일 반차별센터 소속 3명의 흑인들은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뉴욕시를 상대로 서민아파트 추첨 시 지역 거주민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할당량의 50%를 거주민에게 우선 배정하는 정책은
뉴욕시 다른 지역 거주민들의 해당 지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78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비폭력 범죄 용의자의 보석금을 면제하는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000달러 이하의 보석금을 책정받은 경우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보석금 없이 석방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재정 상태에 따라 수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프리킨더가튼의 2015-16학년 지원자 중 아직 한 곳도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오는 10일까지 신청서를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10일까지 시 교육청에 입학 신청서를 재접수하면 이미 배정된 프리킨더가튼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접수는 온라인 등록 프로그램인 킨더가튼 커넥트를 이용하거나 거주지 인근 학교로 전화 신청 또는 직접 방문도 가능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습도도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화창한 가운데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일요일 역시 가끔 구름만 끼는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